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차시에서는 수소 용기에 대한 제작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기준에 관련된 어떻게 기준 검사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했다면은 이번에는 그래도 그 사건 사고를 통해 가지고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원인과 그다음에 사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초고압 용기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이 그 제작 모든 제품이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골라냈다면은 이제부터는 이런 사건 사례를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운행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가져주신다면은 이번 차시를 통해서 더더욱 수소 산업이라든가 복합제 용기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운행될 수 있는 교육의 방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는 불량 유형과 사고 사례입니다. 앞전 차시 같은 경우에는 저 먼저 이제 제작 공법과 사례, 그 다음에 어떻게 제작하는지를 보여드렸고, 현재로는 이제 이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인증을 받고 나서 어떤 사건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런 고압 용기를 다루는 방법과 운전했을 때 문제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런 사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뭐 모두 아시겠지만 수소 용기 자체는 그렇게 많이 지금 판매가 이제 되고 있는 거지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물이 많이 뿌려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그 조건에서 했을 때 이제 사람들하고 접하고 어디 상황에 열악한 상황에 접했을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오면서 그 피드백을 받고 이걸 고쳐야겠다 이렇게 가는 게 대부분인데 현재 수소자동차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넥소가 유일하고요. 예전 모델은 투싼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델들을 합쳐봐야 지금 뭐 사실 뭐 전국적으로 해도 한 500대에서 1000대, 관공서에서 운영되는 것도 1000대 정도 될까 모르겠는데 그게 다 흩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례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번 차시를 이게 사고 사례를 보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같은 용기, 즉 복합제 용기 타입 3하고 타입 4는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압력이 낮은, 즉 207바, 국내는 207바고 미국은 한 250바 정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에 대해서 사건 사례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700바를 사용하는 수소 용기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는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던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조심하자는 뜻으로 그다음에 유념하자는 뜻으로 공부하는 방향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소 용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탄소 섬유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호층으로 탄소 섬유는 주구조층이기 때문에 압력을 견디는 주구조층이기 때문에 이 구조층이 손상되면 안 되니까 그 위에다 약간의 유리 섬유를 감아서 외부의 흠집을 막는 그런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유리 섬유 자체가 워낙 저가고 많이 감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CNG 용기에도 많이 썼던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소 용기는 이제 적용되는 일이 사례가 거의 없지만 약간의 이제 그 보호층으로 하다 보니까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 용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탄소 섬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동차가 운행되었을 때 그 산화 물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학 물질에 대해서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까지 모든 그 일반 실험이나 했을 때는 내산성에 어느 정도 탄소섬유 내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섬유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실험이나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산성에 드러났을 때는 이게 끊어지거나 갈라지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CNG 용기가 대부분 다 유리섬유로 좀 이제 감겨진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섬유 같은 경우는 저가형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탄소섬유를 쓰거나 아니면 유리섬유도 혼합해가 쓰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해가지고 그냥 그 유리섬유로 이제 그냥 아예 전체를 감아버리는 그런 제품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리섬유로 하다 보면은 이제 산성이나 염화칼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버스에 쓰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그 접촉되다 보면 보시는 그 사진과 같이 섬유 자체가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이 외부의 감기는 복합제가 어느 주구조층이기 때문에 주구조층이 만약에 끊어진다면은 이거 자체는 그 용기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CNG에 쓰이는 어느 정도의 압력이 어느 정도 207바 정도 되는 압력에서는 CNG를 유리섬유를 써도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는데 탄소섬유 수소 용기처럼 700바까지 올라가는 용기에 유리섬유를 썼다가 이런 만약에 어느 정도의 주구조층인 섬유가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큰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제 수소 용기는 탄소섬유를 적용해 가지고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충격 손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차 시에서 이제 인증에 보면은 낙하시험이라고 있습니다. 낙하시험 자체가 보면은 충격인데 어느 정도의 충격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대부분 다 차량이 운행하면서 나오는 문제점은 대부분 다 충격 손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그림도 대부분 다 이제 충격에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운행을 하다 보면은 뒤에서 차가 받고 앞에서 차가 받고 그다음에 뒤에 터널을 지날 때 터널 루프에서 끌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차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이너는 기밀과 형상을 담당하는데 모든 내부에 걸린 힘은 전부 다 대부분 다 탄소섬유가 다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탄소섬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흠집이 나면 안 됩니다. 나더라도 그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제조자가 보증한 깊이와 범위에 대해서 그걸 보증을 하면은 괜찮은데 그 깊이 이상을 넘어가 버리면은 그 용기는 폐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슬림이라든가 탄소섬유 충격 손상이 확인됐을 때 깊이와 그 다음에 그 손상 범위를 보고 제조사나 기본적인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더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그 부식입니다. 이거는 모든 용기에 대해서 부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다 이제 전문적인 용어는 갈바닉 부식이라고 보는데요. 갈바닉이 뭐냐면 일반적인 이종 재료, 즉 그 금속과 그 다음에 이런 탄소섬유 수지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로 전하가 왔다 갔다 그러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서 서로 간에 부식을 시켜버립니다. 금속을 부식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타입 3나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금속 용기 표면에 에폭시 코팅이라든가 페인팅이라든가 하나의 코팅 막이나 그 다음에 이런 코팅 막을 줘가지고 코팅이나 이제 뭐 이런 절연 처리 뭐 이런 걸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전하가 옮겨 다니지 않도록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타입 4도 마찬가지로 원래 플라스틱이지만 플라스틱은 부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플라스틱 앞쪽에 보면은 보스라고 부르는 주둥이가 있습니다. 그쪽이 알루미늄으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어떻게든 그 여러 가지 이제 코팅이나 이런 열 처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전하가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하는 그런 코팅 처리를 마무리를 해야만이 이제 이런 부식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히 제작하시거나 검사를 할 때는 이런 그 코팅 처리나 열 처리를 해가지고 전하의 이동이 만들지 않든 갈바닉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진은 이런 코팅 처리나 열 처리가 하지 않은 내용들 이런 제품에 대해서 유리섬유나 탄소섬유를 감아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뜯어서 보니까 보시는 것 같이 노랗게 그 부식이 일어나는 걸 확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나중에 또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갈바닉 부식 방지책을 넣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건은 손상입니다. 똑같이 다 손상인데요. 이건 어떤 손상이냐면은 용기를 이제 체결을 하면은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에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갈바닉 부식도 생겼는데다가 이제 덮개 쪽에 또 있다 보니까 이게 타입 2입니다. 타입 2에 덮개 쪽에 그 갈바닉 부식이 생길 수 있도록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꼭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그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염 손상입니다. 복합재 용기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국부 손상에서는 이게 참 열전도가 좀 낮기 때문에 전달률이 낮기 때문에 국부 손상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계속 국부 손상이 일어나면 터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손상이 일어나 가지고 섬유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거는 단호하게 폐기를 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났을 때 섬유의 어느 정도 깊이까지 손상이 일어났을 때는 이걸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복합재의 흠집이나 깊이 제조자의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깊이 이상의 흠집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재나 손상이 있을 때는 요거 따로 떼 가지고 그 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동 손상인데요.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버스나 자동차,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셈블링을 통해 가지고 그 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체결이 공패드하고 그 금속 공구 사이에서 이렇게 체결을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복합재 표면은 손상이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나사를 조이거나 이런 패드에 의해 가지고 그게 깊이 들어가 가지고 이 복합재 표면에다가 손상을 주어 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체결하거나 뭐 검사를 할 때는 진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그 고무 패드가 있지만 거기에 그 나사로 해가지고 계속 볼트로 이제 그 쪼개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개선이 되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나사가 계속 끝까지 들어가가지고 깊이 있게 계속 쪼아가지고 복합재를 그 깊숙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상을 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 도로 바닥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손상을 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이런 흠집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깊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모에 대한 손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열 강도에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손상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CNG 정도도 어느 정도 위험하기 때문에 LPG 정도는 뭐 30바, 20바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CNG 200바 정도, 207바 정도 되고 수소용기는 700바 정도 되는 상태에서는 이럴 때는 작은 손상이라도 언제나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고정대 파손으로 해가지고 도로 바닥에 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열 강도에 대해 가지고 영향이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아까 앞전에 요처럼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초창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가솔린 탱크 파열로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 옆에 있던 CNG 용기가 같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화재 시험처럼 우리가 용기의 화재 시험처럼 그 내부에 있는 CNG 용기가 PRD를 통해 가지고 대기 방출해서 저희 안전하게 방출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안전하게 되는지 보시면은 이게 주위에 터져 가지고 주위에 살상을 일으키지 않는 게 제일 주목적이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용기 자체 형상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전하게 방출되고 그대로 그 주위에 살상이나 손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그 뒷차량이 CNG 용기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저희도 낙하 시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방에 있는 범퍼가 다 찌그러지고 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있는 용기는 큰 문제 없이 그대로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어쨌든 대피할 수 있고 사람들 이제 견인해 가지고 그런 후속 조치로 해서 큰 문제 없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걸 통해 가지고 충돌 시에도 CNG 용기든 수소 용기든 어느 정도 안전하게 장착이 될 수 있는 그 어느 정도 안전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계가 되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국내에 있던 건데요. 요거는 이제 CNG 용기인데 택시에 이제 장착돼가지고 후방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 앞선 미국 사건과 마찬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용기 자체에 큰 그 흠집이나 그다음에 뭐 문제는 없었고요. 이런 큰 충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마진이 어느 정도 보증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충돌이나 외부 그 외란에 의한 아니면 뭐 화재에 의해서는 어느 정도 안전하게 지금 제작이 되어지고 있고 검사되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고가 충돌 사고입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나라에도 보면 이제 터널이 많지 않습니까? 터널이 있다 보면은 버스는 요즘 이제 버스가 지나가면 그 위에다가 이제 용기들을 이제 많이 얹어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림 현상이죠. 그 터널에 들어가면서 긁어버리는 그러면서 용기가 그냥 구멍이 뚫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예 그냥 구멍이 뻥 뚫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에 있는 가스가 그냥 그대로 바로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모 현상은 있었지만 내외부 그러니까 사람의 인명살상이나 뭐 그 용기 손상만 있었지 인명살상은 전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그런 고가도로에 쓸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CNG 쪽에 이제 화재가 있었는데 CNG 차고지에서 충전을 하고 나오다가 화재가 일어났고요. 그걸 운전사가 이제 찍었는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때 이 사진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터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터져서 주위에 살상을 일으키거나 뭔가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게 바로 가스 용기에 대한 안전의 제일 첫째 화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그 화재 시험, CNG 버스 화재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전체 전소가 일어났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바로 전소나 일어난 화재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용기 자체가 형상이 타긴 탔지만은 어디 하나 형태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부서지거나 이런 게 없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안전하게 PRD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가스를 외부로 다 방출시키고 그 시키기 전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버티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면서 나중에 일정 시간 끝나고 나면 PRD에서 안에 있는 가스가 터지지 않고 바깥으로 다 배출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원리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사진이고요. 전체 전소됐던 CNG 버스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용기 각각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게 이제 PRD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게 안에 글래스 벌브라는 하나의 유리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특수 액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 액체가 온도에 감응해 가지고 일정 온도가 되면 그게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깨지면 그대로 바로 이제 그 안에 있는 가스가 바로 방출되는 그런 형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 PRD를 그 몸통 그 용기 중간중간마다 몇 개씩 꽂아 가지고 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이 PRD가 깨지면은 바로 그쪽 가스가 배출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한 번 더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CNG 용기가 아주 초창기 버전인데요. CNG 용기가 그대로 주차되어 있다가 갑자기 고온의 열에 따라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열에 따라 가지고 인위적으로 제품 불량이었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터지면서 주위의 용기와 그때 파편이 나갔던 현상인데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초창기 2000년대 진짜 초반이었고요.
그때 이 하고 나면서 더 그 법이 강화되고 안전성에 더 검사가 강화됐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주위에는 그냥 주차된 차였기 때문에 터지기만 터졌고 그다음에 그 용기는 한 200m 날아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건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고압 용기에 관련돼서 더 조심하고 더 기준에 맞춰 가지고 검사하고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실을 통해 가지고 사건 사고에 대한 불량 사례 등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고압 가스가 얼마나 위험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지를 배웠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수소나 CNG나 이런 가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전문 인력들이 세심하게 다루고 안전하게 그 원리를 알고 이해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 배운 것을 이용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모든 국민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수소 용기뿐만 아니라 관련된 작은 압력의 가스 제품이라도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원리를 이용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더 파급력 있게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